자, 오케이. 다음 챕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챕터는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시계값과 구하는 방법이래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구하는 방법. 요거는 좀 안 쓸게요. 예. 이게 이제 시계값을 하려면 사실은 이 단어부터 아셔야 돼. 대입이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그래 1번으로 놓지 맙시다. 이거는 별표로 갈게요. 네. 요거는 어쨌든 위에 있는 제목은 시계값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 단어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네. 대입이 대학 입학, 대학 입시 이거의 약자가 아니시고요. 대신 입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문자가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아이가 있었다라고 봅시다. 오의 값은? 이러면서 문제자가 물어봐요. 이 안에 대입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시계값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시계값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 다 사용할 가능해. 볼게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같은 x일까? 다른 x일까? 같은 x예요. 그래서 x가 2라면서요. 얘를 여기다가 대신 입장시키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x가 2라고 했으니 이 자리 대신에 2라는 아이를 딱 집어넣습니다. 뒤에 뭐 있어요? 플러스 5요. 따라서 값은 얼마? 7이에요. 잠깐 수도. 그럼 이 상황에서 대입이라고 하는 건 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를 그 과정을 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입해서 얻은 이 값, 이걸 그 식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말로 막 길게 쓸 필요가 없어. 이 아이는 대입이 뭐다, 시계값이 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예제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과정, 누구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는 과정을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입해서 얻어지는 그 식의 값을 우리가 일명 시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한 식구예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아이랑 시계값이랑. 그럼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될까?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대입해야 한다. 대입을 꼭 시켜준다. 대입해준, 대입하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 값을 대입하기. 그런 다음에 뭐 해줘라? 대입한 후에 그 식을 계산하기. 이게 바로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문제 한번 볼까요? 냉랭. 자, 나와라 숑. 얘인데요. 그럼 이 아이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구해달래요. x가 다른가요? 같은 x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대입이라고 한다고요. 이 과정을 대입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의 값을 구하래. 시계값을 구하란 얘기지. 나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래. 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에다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곱하기 기호가 부활이 되시는 거야. 곱셈기호 생략이거든요. 이렇게. 이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걸 부활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값을 계산을 하시는 거죠. 네, 나 얘부터 갈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의 짝수반이에요. 플러스고요. 2의 제곱은 4죠. 얘 계산해 주시면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입니다. 중간에 더하기 있네요. 부호 다르죠? 오케이. 이 계산 이제 쉽게 되실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2요. 최종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대입한 다음에 이제 계산할 때가 문제란 말이야. 그 식을 계산할 때에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곱하기 기호를 부활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빼먹었는데 조금 더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예, 식을 계산을 하는데 뭐 해야 된다라는 거 곱하기 기호 부활 다시 살려내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한마디만 좀 더 적어주셔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계값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죠. 얘도 그냥 활용자만 붙은 거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순서는 마찬가지야. 대입 일단 해주시고요. 그죠?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식이 나왔단 말이야. 아예 식이 나와서 그 아이를 계산해달라라고 나오는 건데, 식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이니까 우리 이렇게 적는 건 좀 거시기 한 것 같아. 먼저, 문자식으로 만든다. 이거부터 갑시다. 되게 긴 한글 고 문장을 문자식, 수학식, 문자를 사용한 수학식으로 먼저 만든다.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자. 그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식을 계산할 거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시계값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유치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뭘 부활시켜서? 곱하기 기호 부활시켜서.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문제로다가 보시면 아 이런 걸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예, 지면의 기온이 20도씨인데 지면에서 높이가 hkm인 곳의 기온이 이렇게 된대요. 수도.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하나는 안 어려워. 문제자가 준 거야, 식을. 어머, 그러니까 나 시계값에 활용해서 첫 번째 문자식으로 만드는 과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문제자가 일단 나왔잖아요. 문제자가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생략, 1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열기구를 타고 지면에서 높이가 2km인 곳까지 올라간대요. 수도. 지면에서 높이가 hkm인 곳의 기온이 이건데 그 h가 얼마일 때래요? 지면에서 높이가 2km라면서요. 얘가 곧 h인 거야. h가 2야. 물론 킬로미터. 그 지점에서의 기온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일 때 20-6h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긴데 그냥 바로 끝나잖아요.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랑 다른 h야? 같은 h예요. 그래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빼기 6에다가 곱하기 기호 부활 거기에 h 대신에 2요. 계산하시니까 20에 빼기 6이 12 계산 딱 하니까 8 나오네요. 정답은 뒤에 있는 도씨까지 붙여주시죠. 8도씨. 몇 번?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식을 한번 가보셨어요. 이 문자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룰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으시니까 체계만 잘 잡아 나가시고 문제에다가 적용 한번 시켜보시면 진짜 쉬우실 거예요.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